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8일부터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최신 국방 관련 연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한다. 애트리는 스마트 국방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과 국산화에 성공한 소재 부품 및 센서, 군통신, 보안 및 국방 안전 기술 등 미래 방위산업에 필요한 최신 ICT 기술을 전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생존성 기술, 양자 정보통신 기술, 감시정찰 분야 레이더용 질화갈륨 MMIC 기술, 94GHz 거리감지 센서용 실리콘 게르마늄 PLL 기술, 유도무기 체계용 실리콘 반도체 소자 기술 등이다. 사이버 테러 등 국방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생존성 기술은 국방 정보통신망을 운영함에 있어 광, 전술망, 위성 등 가용 네트워크의 통합적 운용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군 통신망의 보안성 향상과 모바일 운영, 클라우드 기반 체계 전환 시 안전한 보안 솔루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양자 정보통신 기술은 암호 통신을 이용하면 무조건적 보안이 필요한 무인 비행기, 드론, 인공위성 통신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제공한다. 무선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양자 컴퓨팅으로는 현대 슈퍼컴퓨터로도 연산이 어려운 초고속 계산이 요구되는 군에서 특히 기대되는 기술이다. 해외 의존도에서 벗어나 국산화를 위한 감시정찰 분야 레이더용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 집적 회로 기술은 출력과 효율이 높아 군수 레이더용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탐지나 추적 레이더,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의 감시정찰 무기체계로 쓰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향후 수출 규제 대응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94GHz 거리감지 센서용 실리콘 게르마늄 기술도 소개된다. 이 기술은 고해상도 거리감지 정보 획득이 가능해 미래 첨단 무기체계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다. 보안용 이미징 시스템이나 근거리 모션 인식, 차량용 레이더 거리 감지가 가능해 야포나 한포탄용 근접 신관에 적용 가능하다. 이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주도하는 민군기술 협력 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됐다. 이외에도 유도무기 체계용 실리콘 반도체 소자 기술도 소개한다. 이 기술은 목표물을 감지하거나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근적외선 대역 고감도 센서 기술이다. 또한 미사일의 기폭장치에 사용되는 고전압 전력 반도체 소자 기술이다. 레이저 추적, 레이저 경보 시스템, 주준경, 고에너지 기폭장치, 전자기력 추진장치 등 국방용 부품에 쓰일 수 있다. 김명준 애트리 원장은 국방 전략의 변화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적 대응 역량의 확보는 시급하다. 안보 위협에 대비해 ICT의 도움으로 튼튼한 국방 자립화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애트리는 이번 미래 첨단 국방과학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방과 관련한 최신 우수 연구 성과를 군 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고객에게도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기술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애트리는 진흥화융합연구소 국방 ICT 융합연구실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DMC 융합연구단 주축으로 국방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해 연구 개발 중이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5세대 스텔스기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투기 생산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카이는 4세대 비스텔스 전투기인 KF-X를 개발하고 있다. 홍보를 얼마나 잘했는지 KF-X는 성역화돼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려면 여론의 문매를 각오해야 한다. 카이는 민영화가 답이다. 더는 군의 기생에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충이 되지 말아야 한다. 11월 17일자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옆집 아이는 대학생은 미분 방정식 푸는데 우리 집 아이는 초이가 구구단 외운다고 뭐라 하는 격 아닐까? 뚠자는 국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카이가 내게 KFX를 홍보한 적도 없다. 어떤 성역화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뚠자 생전에 제대로 된 국산 전투기, 자랑할 만한 국산 전투기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뚠자도 KFX가 스텔스 기능이 있으며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레이저 무기도 장착하고 지금의 AESA보다 10배쯤 더 성능이 좋으며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5 정도 되며 애프터버너 켜지 않고도 마하 3 정도로 날아야 하고 작전 거리도 1만 마일 정도는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첫술에 될까? 지금 5세대 아니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서 그렇게 잡아먹을 듯 비난해야 할까? 일이라는 것은 단계라는 게 있다. 첫 발을 내디뎌야 두 번째 발을 디딜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주나? 미국조차도 한미 동맹을 부르짖지만 정작 AESA 레이더는 KFX에 달게 해주지 않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민영화가 답이라는데 원래 민영회사 3군데가 망하게 생겨서 합쳐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다시 민영화하라니 누구 좋으라고 말인가? 생각해보라. 카이의 일대주주가 로키드 마틴이 되어 있는 모습을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지들 입맛대로 가지고 놀 것 아닌가? 국방 중에서도 가장 수요 예측이 어려우며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우주 분야를 민영화하자니 답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카이의 사장이 낙하산이라서 문제라면 왜 과거에는 가만히 있었는가? 현재 사장이 불법 사익을 취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국방 무기로 사기질 치는 것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아닌 총장이나 장성들이 기싸움에 밀려서 나오는 푸념이라면 잘 듣고 일이 돌아가도록 판단을 해주면 된다. 만약 어느 장성이 국방에 문제될 것을 알면서도 직을 걸고 말리지 못한다면 그런 장성은 필요 없다. 지금까지 장성으로 대접하고 교육하고 월급 주며 성장시킨 국민과 국가에 할 도리인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연연해하며 뒤로 푸념하는 장성들이라면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주요 국책개발의 군수산업회사를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는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 민영화는 충분히 잘 커서 경쟁력을 가졌을 때나 민영화가 통하는 것이지 카이처럼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인 회사를 업종도 다른 한화와 견주어가며 민영화하라니 이해가 안 된다. 자식 혹은 손자를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어린 자식은 가문의 번영을 가져오리라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잘 먹이고 잘 가르쳐 번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1차 목표이다. 설령 형편이 부족하면 마음만이라도 어이고 내 새끼하며 감싸 안아야 한다. 그런데 책 사야 한다고 책값 달란다고 밥 달란다고 내쫓을 궁리만 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애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의 애초부터 동냥질로 알아서 자립하라고 엄동설 안에 내보내야 직성이 풀리는가? 호황제철이 지금의 포스코가 되도록 키워냈는데 카이를 그렇게 키워내는 게 그리 어렵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그런 DNA가 충분히 있는데도 좋은 무기 도입에만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인가? 자주국방은 좋은 무기를 비싸게 들여온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내 손으로 해내야 자주국방이 된다. 언제까지 돈 주고 사오기만 할 것인가?
국민들이 허리 졸람에 한 푼 두 푼 무역 흑자 이룩한 거 비행기 10대 사면 다 날라가고 없는 세상이다. 배운 거 없이 돈만 주다 끝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한국형 전투기 KF-X 성능 재원으로 계산해보는 여러 성능들.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는 4월 5일 세대라 한다. 4세대 전투기 비슷하지만 4세대보다 성능을 향상시킨 전투기로 보면 된다. 현재 6세대 전투기 시대에 왜 한참 성능이 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나 의구심이 들 만하다. 하지만 전쟁은 탁월한 성능만이 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와 성능으로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해야만 승리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 확보된 F-35의 탁월한 성능으로 적이 전투기와 레이더를 제압하여 다른 전투기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KF-X로 적이 중요 타겟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전투 폭격기의 역할을 한다. 폭격을 위한 외부 노출 무장으로 스텔스는 불가하므로 KF-X 카스텔스의 세계 최고의 기체인 향하는 유튜버들의 보도는 오해이다. 수십 년 된 A-10 기체도 환경만 조성되면 엄청난 전과를 올리는 만큼 세대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소형 항공기를 위한 소형 AESA 레이더 출시? 2020년 10월 16일 세일즈는 10월 16일 소형 및 중형 플랫폼을 위한 소형 AESA 레이더인 에메스터-C를 출시했다고 한다. 레이더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아직 비행시험이 필요한 단계라고 한다. 세일즈 관계자에 따르면 에어버스 헬리콥터즈가 개발하고 2026년에 운용될 개파들을 위해 프랑스 군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능동 안테나는 2019년에 검증이 완료된 사이즈를 기반으로 한다. 사이즈는 AESA에 사용되는 다른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하며 자체 냉각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레이더 통합이 쉽고 운용이 덜 복잡하며 멀티폴러리제이션을 통해 레이더는 자동으로 임무별 최적의 설정을 한다고 한다. 레이더는 소형화 설계되어 동급의 다른 레이더에 비해 30% 작은 사이즈와 무게, 소모 전역을 갖는다고 한다. A4 용지 2장을 나란히 붙인 크기보다 작으며 20kg의 무게와 1kW의 소모 전역으로 인해 소형이나 중형이 유인, 무인 플랫폼에 최적화되었다고 한다. 유럽 MBDA사 적방공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념 공개. 유럽 MBDA사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차세대 전투기 미래 전투항공 체계와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체계 등 차세대 유럽 공중전투 플랫폼의 공중발사무기, 지원무기 개념을 공개했다. MBDA사가 개발 중인 스마트 크루저 미사일 개념도 공대공, 전술적, 원거리 공격 요구 조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상한 이 개념 요소는 적대 세력이 첨단 방공 체계를 개발, 배치하고 대규모 통합지대공, 공대공 자산을 활용해 더 복잡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적용할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항공기와 공중무기는 거부된 지역에 진입해 발견되기 전에 위협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은폐된 위협을 충분히 주기에 발견해 제압하고 적대 세력보다 항상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 공중전투무기 체계는 민첩함과 저탐지성을 갖추고 전술, 정보, 표적 좌표를 다른 플랫폼 등과 실시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전자전,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회복력도 뛰어나야 한다. MBDA사의 무기체계 개념은 공대공 공격, 전술 공격, 원거리 공격, 적방공 체계에 대한 침투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대공 영역은
현재 운용 중인 미티어 장거리 유도탄과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은 2026년 프랑스군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전술적 타격 능력은 현재 개발 중인 180mm 스펴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스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40km 이상이며 네트워크 지원도 가능하다. 이 미사일에는 다중모드 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사격 전에 탄두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 효과 탄두가 장착돼 있다. 스펴 미사일은 영국 F-35B 라이트닝 II 전투기와 영국 공군의 타이푼 FGR-4 플랫폼용으로 제작됐다. MBDA에서는 스마트 글라이더 폭탄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글라이더는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춘 네트워크 지원 활공 무기로 미라주 2000, 라파엘 플랫폼 등으로 개발됐다. 스마트 글라이더 폭탄에는 전자광학 비냉각 적외선 유도 기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표적 인식 기능, 대형 탄두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MBDA에서는 스마트 글라이더의 파생형으로 더 무겁고 사거리가 더 길면서 크기가 작은 탄두를 장착한 스마트 크루저를 구상하고 있다. 2020년대 개발될 예정인 이 폭탄들은 특별히 설계한 스마트 런처 플랫폼에서 발사된다. 특히 이 무기 체계는 군진 무기로 운용돼 적방어망을